넷플릭스는 프로 조직이에요. 이 사람이 최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어렵다 싶으면 과감하게 이별입니다. 이 회사는 나한테 어떤 업무를 주지? 이런 걸 기다리다 보면 도태되는 거예요. 글로벌 대기업들이 원하는 것들은 하는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글로벌 대기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뽑아내자면,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신인작가 서보경이고요. 넷플릭스 정부가 마케팅 전략 헤드 활동을 했었습니다. 초반에 했던 작품이 사랑의 불시착, 킹덤 시즌2, DP, 지옥, 마지막으로 했던 작품은 오징어 게임에가 관여가 돼 있었습니다. 기억에 나는 게 바로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에서 저한테 넷플릭스 인사 담당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보이스피싱인가 할 정도로 놀라웠었고, 이 회사 굉장히 특이한 게 보통 헤드헌터 분들을 쓰시거나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한 경우에 연락이 오는데, 넷플릭스는 외부의 추천이나 평판 조회나 혹은 링크드인 같은 걸 통해서 이 포지션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에게 직접 스카우트하는 방식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든 인터뷰가 다른 회사들의 딱 절반, 딱 30분만 봅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서로 인사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너 같으면 이 시장 어떻게 키울래? 를 가지고 한 25분 동안을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고, 그리고 딱 30분 안에 끝납니다. 마지막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바로 인사 담당한테 연락이 와서 너 합격했으니까 연봉 협상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대부분의 회사들은 연봉 협상을 할 때 지금 내가 받는 거에서 10% 20% 정도 올려주든지, 근데 넷플릭스는 지금 네가 한국에서 네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연봉을 가지고 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거절했어요. 어차피 못 맞춰주는 거 아니냐 얘기를 했더니 그렇지 않대요. 제가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진짜 눈알이 튀어나오는 것 같았어요. 업계에 있는 가장 연봉을 높게 주는 1등 회사에 가장 많이 받은 시나리오, 거기에 일부를 더 얹어서 준 거예요. 직급별 연봉이라는 질문 자체가 무의미한 회사예요. 넷플릭스 조직 문화를 이야기할 때 프로스포츠 팀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투수와 포수와 4번 타자와 1번 타자의 연봉이 직급이 높거나 연차가 많다고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능력과 역할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 거죠. 공채 개념 자체가 없는 회사예요. 이런 얘기들 합니다. We don't hire children. 우리는 프로 조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들, 가르쳐야 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 그 분야에 정통한 베테랑들만 뽑는다라는 게 아주 일반적인 회사의 문화이고 회사의 조직 운영 철학입니다. 어느 회사든 그 회사의 초고성과자인 1, 2등 하는 친구들은 지금 별로 이직에 관심이 없다. 이미 이 회사에서 내가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직에 관심 없는 친구들을 우리가 데려와야 되는 미션이 있는데, 그러려면 더더욱 공개 채용 시스템보다는 이직에 관심이 없었던 고성과자들한테 찾아가서 그 사람들 설득해가지고 데려와야 되는 역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카웃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거죠. 물론 사람을 채용할 때 여러 가지 기준 항목들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문화와의 적합성이에요. 이 회사는 독특하게 회사에 KPI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처럼 자율성과 책임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조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알아서 움직여야 되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지시하지 않는 것들을 알아서 자기가 업무를 찾아서 하는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업무 욕심 많고 일 욕심 많은 사람들을 뽑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와의 정합성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다 싶으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어도 뽑지 않아요. 입사 초기에 당황했던 점이 너무 많은데요. 입사 첫날 제 책상 2개 너머에 있는 조직 전체가 다 퇴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할 수도 있는 일이고 AI가 할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당시에 회사에서 이걸 그러면 AI로 바꿔보자 라고 의사결정이 됐고, 이 팀분들이 퇴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대부분의 회사는 조직 변경이 있더라도 조직을 한번 이동을 해줄게, 예를 들면 마케팅을 했으면 영업을 한번 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회사는 프로 조직이에요. 프로 조직에서 공을 던지는 투수가 있는데, 프로야구에서 이제부터는 기계가 공을 던진다 라고 한다고 그 투수한테 가서 자, 내가 이거 방망이 줄 테니까 너 오늘부터 방망이 휘두르는 법 가르쳐 줄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는 각 분야에서 최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생각을 해보고, 다른 곳으로 배치하기 어렵다 싶으면 과감하게 이별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4대 보험 받는 개인 사업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언제 회사가 전략 방향이 바뀌어서 우리와 이별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독특한 조직 문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뽑아내자면 워커에서 솔버로 간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회사의 시스템에 충성할 수 있는 훌륭한 워커를 뽑았어요. 최근에 미국 글로벌 빅테크 혹은 월스트리트 투자 회사들이 회사가 직면한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워커에서 솔버로 바뀝니다. 일반적인 대기업은 입사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가는 데 어디예요? 인재개발원 가죠.
합숙 훈련하면서 동기들이랑 트레이닝도 받고 회사의 문화에 대해서도 교육받고 이렇게 하죠. 글로벌 대기업들은 이미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을 뽑아오는 경향들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개인 사업자 같은 사람들, 최고의 몰입도를 가지고 최고의 성과를 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프로팀처럼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자금 세탁 방지, 성희롱 교육, 정말 꼭 해야 되는 교육들 제외하고는 정규 교육 커리큘럼이라는 게 많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저도 처음 입사하자마자 트레이닝 프로그램 없어요? 물어봤더니 우리는 베테랑만 뽑기 때문에 트레이닝 세션은 아예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회사는 나한테 뭘 가르쳐 주지? 이 회사는 어떤 업무를 주지? 이런 걸 기다리다 보면 도태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냐? 주변에 훌륭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붙잡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핸드폰에 앱 깔듯이 스스로 찾아서 필요한 역량들을 계속 다운로드 받으면서 내 역량을 확충을 해나가는 거죠. 그런 방식들이 앞으로 좀 더 일반화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회사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직은 그 속도를 체감을 좀 못하실 수는 있는데 이미 외국계 회사들이나 국내에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화들이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기억에 남는 한 명이 있는데 제가 살면서 처음 본 천재 같은 사람이었고 앞으로도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이분은 마케터예요. 통상 대부분의 회사에서 크리에이터들, 예를 들면 PD분들이나 마케터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우뇌가 발달한 사람들이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직을 만지는 전략이나 기획하는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좌뇌가 발달한 사람들이죠. 근데 전설적인 마케터나 이런 분들 보면 전략적으로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이렇게 굴리시는 분들인데 이분이 그랬던 거예요, 저한테는. 그때 당시에 제가 관여돼 있었던 타이틀이 DP였거든요. DP 시즌1을 어떻게 하면 고객들한테 잘 어필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 드라마를 소비하는 가장 핵심 타겟 세그먼트는 20대에서 40대 초중반 정도까지 여성 구독자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가장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파급력이 있는 고객 세그먼트죠. 근데 군대물을 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군대 안 다녀오셨으니까 어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분이 대본을 쭉 읽으시더니 저를 부르셔가지고 내가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까 군대 갔다 온 당신이 이거 나한테 설명 좀 해줘. 그러면서 1시간 반 동안 군대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미팅이 끝나면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어. 나는 이걸 군대물이 아닌 걸로 팔래.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군대물이 아닌 빠른 템포의 수사극으로 풀어보자. 근데 그 수사극의 주인공들이 그냥 군복을 입은 사람들일 뿐이다 를 가지고 내러티브를 만들어보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정말 띵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결론적으로 내부에서도 반신반의했던 작품인데 엄청난 성공을 하면서 시즌2까지 제작이 됐고 시즌2도 굉장히 잘 됐죠. 그래서 넷플릭스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면서 흔히 만나기 쉽지 않은 천재 같은 사람들이 많았었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저도 그게 또 한편으로는 저도 되게 스트레스의 요인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넷플릭스는 특이한 점이 있어요. 첫 번째, 한국 시장의 특수성과 두 번째, 글로벌 문화 차원에서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넷플릭스는 메타, 구글, 아마존처럼 한국 시장이 수요 시장이 아니에요. 넷플릭스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공장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공급의 관점으로 한국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한국의 콘텐츠들이 너무 잘 돼요. 대표이사이신 테드 사란도스, 그렉 피터스 이런 분들이 보기에는 한국 생각만 하면 입이 귀에 걸치는 시장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되게 일을 잘한다. 한국 오피스가 일을 잘한다 라고 귀감이 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넷플릭스에서는 더 혜택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 문화인데 굉장히 많은 미국 회사들이 특히 구글 같은 회사는 어떻게든 우리들의 시스템을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다 똑같이 적용하려고 해요. 넷플릭스는 테크 기업이기도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기업이에요. 방송국이라고요. 그래서 너무 중앙에서 모든 걸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지양합니다. 그래서 로컬 뉘앙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각 국가의 로컬스러운 내용들을 최대한 존중을 해줘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의 업무 문화라든지 일하는 방식들을 존중해주고 그에 맞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이라서 일하는데 힘든 점 없었냐? 아무리 생각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보고의 주제가 뭐예요? 무슨 얘기 할 거죠? 그런 미팅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거를 3P 방식이라고 표현을 해봤는데 첫 번째, purpose. 명확하게 목적이 있는 미팅. 두 번째, preparation. 준비 미리 다 해가야 되고요. 세 번째, point discussion. 포인트에 따라서 디스커션을 해야 돼. 일반적인 회사들은 주간 회의, 월간 회의 혹은 대표이사님이 담배 피면서 1시간, 2시간씩 가는 회의들 아직도 많아요. 근데 넷플릭스에서는 이런 거를 경계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직 준비가 다 안 됐고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미루거나 취소해버리고 다시 잡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목적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미팅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두 번째, preparation, 준비를 해야 되는데 미팅 자리에 들어와서 내용들을 읽는 게 아니고 사전에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다 알려줘요. 그러면 30분짜리 미팅을 위해서 최소한 반나절 정도를 그 자료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 디스커션. 이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라는 얘기 하지 않고 오늘 의사결정해야 될 내용들 뭐죠? 라고 해서 포인트들을 모니터에 띄워놓고 오늘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의사결정 할 건데 이거 어떻게 할지 결정하고 넥스트 스텝 넘어가서 그럼 당신은 이거 하세요, 당신은 저거 하세요까지 30분 안에 다 끝나요. 거의 대부분의 미팅이 30분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회사들에서의 한두 시간짜리 미팅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의사결정까지 내려져서 끝납니다.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 적용이 안 돼 있느냐? 우리나라는 여전히 자, 사장님 들어오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사장님 앉으시면 다 같이 착석하고 사장님이 자, 오늘 내용 뭐지? 이렇게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윗분들한테 다음 주에 30분짜리 이 미팅 할 건데 미리 이거 좀 읽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못 해요. 그거는 최근에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이를테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보고 체계들을 아주 슬림하게 가지고 가기 시작을 하면서 밑에 사람들이 대표이사님이랑 우리 다음 주에 이런 얘기 할 건데 미리 좀 읽어보시고 의견 좀 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무적인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사를 하자마자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가입을 하고 취소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탈을 방지하는 프로젝트에 제가 투입이 됐었어요. 그때 제가 글로벌 미국, 유럽 본사에 계신 분들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한국의 케이블 TV, 보험사 이런 데들이 얼마나 이탈을 까다롭고 힘들게 만들었는지를 열변을 토했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귀찮아서 안 합니다 라고 했는데 사람들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 미팅에서 끝나고 나와서 제 보스가 바로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너 우리가 그런 걸 안 해봤을 것 같냐? 우리 회사의 철학이 뭐야? 우리는 넷플릭스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정말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넷플릭스 없이 살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서 사람들이 안 나가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철학이잖아. 왜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이디어들이 별로 새로운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충분히 고민해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낼 때 이게 이 회사에서 충분히 과거에 검토를 해봤었고 이게 잘 되지 않는 이유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는 거랑 아이디어들을 막 던지는 거랑은 투자의 경우에는 사실 좀 조심해야 되는 면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